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6일 새벽 4시입니다. 어제 발표되었던 나경원 전 의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포기 선언문은 한국 보수의 자살을 선언한 글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 보수뿐 아니라 세계 보수 정치의 윤리를 모조리 짓밟는 일들이 영문 모를 나경원 사태를 둘러싸고 벌어진 겁니다. 보수의 윤리가 무너진 것보다 더한 수치는 보수의 미학이 실종된 사실일 것입니다. 보수의 미학이 실종된 것보다 더한 부끄러움은 일개 소대병력의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50명이 현직 대통령의 눈짓에 맞추어 가지고 2019년 대문재인 투쟁 때의 여전사를 반당분자로 몰기 위하여 굴기했을 때 무너진 남자의 미학입니다. 세계 보수 세력의 공통적인 덕목은 기사도 정신, 신사, 화랑도, 무사, 선비 같은 남자의 미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건 결투정신입니다. 결투정신이란 것은 개인의 존엄성에 기초하여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중의 힘을 빌어 나경원 전 의원을 내려앉히는 과정에서 보수정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개인주의를 포기하고 그리하여 도덕적 자살을 한 겁니다. 나경원이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한 말은 홍위병으로 돌변한 동료 의원들의 용기 없음을 조롱한 것입니다. 어떤 시련 앞에서도 저는 한 번도 숨지 않았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이 정치 현실은 무척 낯섭니다. 낯이 섭니다 라는 나경원 말에 대해서 왜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2019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서 광화문과 국회에서 문재인 정권을 향하여 가장 날카로운 논리로 싸움을 이끌었던 인물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은 김정은 부대변인이라는 유행어를 공식화한 그의 국회 연설은 내용상으로나 문장론적으로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2019년 우리 당원과 국민은 의회에서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의 광장에서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만들고 윤석열 정부 탄생의 물줄기를 열었고 제가 그 역사적 대장정을 국민 당원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무한한 영광이자 기쁨이라고 한 대목도 사실과 부합합니다. 그해 조국 수사로 문재인 정권의 핍박을 받던 윤석열 검찰총장도 나경원 원내대표를 존경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어제 나경원 전 의원은 말을 아꼈는데 명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정당은 곧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뿌리입니다. 포용과 존중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질서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경원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압박에 굴복했다고 여기는데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포함한 공무원의 당내 경선 및 공천 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내 경선 운동에 대해서는 징역 5년까지 살릴 수 있어 최고형이 3년인 공천 개입보다 더 엄하게 처벌합니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인 2018년 그의 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6년 총선에 저음한 새누리당 공천과정 개입 행위를 기소해가지고 징역 2년형을 선고받도록 했었습니다. 물론 현직 대통령은 국가 반역죄가 아니면
임기 중엔 형사소추 대상이 되지 않지만은 경선 개입에 대통령실 직원들이 동원되었다는 폭로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슬아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으로 그의 상표인 공정한 법치가 남자다움과 함께 사라진다면 이는 이승만의 세계시민정신과 국군의 항전정신과 박정희의 민족중흥정신의 뿌리를 내리며 커가고 있는 한국 보수의 대세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전후 70년을 맞는 해이고 모든 국민들과 함께 우리의 지난 70년은 가장 위대한 이야기였음을 확인하고 이제는 통일이다 라고 외쳐야 할 기수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김재규는 박정희가 감싸는 차지치를 쏘기 전에 각하 저런 버러지 같은 자식을 데리고 정치를 하니 잘 되겠습니까? 라고 내뱉었습니다. 만약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김기현은 낙선하고 만약 유권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보수의 원류를 찾아 올라가다가 보면은 아랑도와 호국불교가 문무합일의 정신으로 이룩한 신라의 삼국통일에 이르게 됩니다. 그 한 장면을 저는 한국 남자의 미학 사례로 자주 인용합니다. 서기 660년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킨 후 당이 신라까지 치려고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에 이루어진 의전회의에서 김유신은 신중론을 펴는 태종 무열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상북사기에 적혀 있어요. 개는 그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그 다리를 밟으면 무는 법입니다. 어찌 어려움을 당하여 자신을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김유신의 결전 의지에 겁을 먹은 당의 원정군 사령관 소정방은 그냥 돌아갑니다. 당 고종은 그를 맞아서 위로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상북사기 김유신 열전에 적혀 있습니다. 고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신라마저 정벌하지 아니하였는가? 소정방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라는 그 임금이 어지러 백성을 사랑하고 그 신하는 충의로서 나라를 받들고 아래 사람들은 그 윗사람을 부형과 같이 섬김으로 비록 나라는 작더라도 가히 도모하기 어려워 정벌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거는 중국 역사상 최대 강국인 당의 최대 전성기 때의 최고 군인 소정방이 신라 지도부에게 바치는 최고의 찬사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정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라는 그 임금이 어지러 백성을 사랑하고 그 신하는 충의로서 나라를 받들고 아래 사람들은 그 윗사람을 부형과 같이 섬김으로 비록 나라는 작더라도 가히 도모하기 어려워 정벌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문장에 등장하는 어질다, 사랑한다, 충과 의, 그리고 섬김, 이거야말로 21세기 대한민국의 공적 윤리로 채용해도 빠짐이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대목이 이 기록에 의하면은 신하는 충의로서 임금을 받들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는 충의로서 나라를 받들고라고 했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즉 국가를 임금 위에 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당시 신라 지도부의 놀라운 근대성이라고 할 것이고, 이런 공적 마인드, 즉 퍼블릭 마인드가 이번 나경원 사태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가 어제 자살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